컴퓨터 잘하는 지인이 확인을 해보니까 야 이거 뭐 70만 원이면 훨씬 좋은 컴퓨터 맞춘다 요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진짜 이 빈정이 확 상하거든요. 예. 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컴퓨터 구매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특히 초보자분들이라면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에 이 무엇들을 해야 하는지 감조차 잡기 힘들 텐데요. 그래서 컴퓨터를 잘 모르는 초보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번 영상을 시작으로 3부 영상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지금 이 영상이죠. 컴퓨터를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들을 요약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두 번째는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저와 함께 조립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이 조립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운 거 하나 없습니다.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세팅을 해야겠죠. 윈도우 설치하고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드라이버도 설치를 하고요. 최적화도 진행을 해준 후에 간단하게 성능 테스트까지 마치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 버전이 되는 거겠죠. 영상 시작하기 전 컴퓨터를 잘 알고 있는 숨겨진 고수분들이라면은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게 새로울 게 없기 때문에 컴잘할 분들에게는 좀 시시한 내용일 수도 있다. 그리고 테크 쪽이 좀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 컴퓨터의 경우는 내 생각이 맞다, 좀 이러한 논리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하는 곳이죠. 같은 현상이라도 입장 차이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좀 반박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반박씨 님 말이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자고요. Let's get it. 흔히 드래곤볼 모은다고 하죠. 컴퓨터 필수 부품이 7개라서 드래곤볼이라고 해요. 그리고 해외 직구, 전부 이쪽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한 반나절은 떠들 수 있기 때문에 드래곤볼이나 해외 직구는 많은 구독자분들이 원한다면은 제가 따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다나와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인터넷가로 가장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고 택배가 모두 발송 완료되면은 제가 시간을 내서 조립을 하는 방법, 이미 꽤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시죠.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방법, 굉장히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산품이라는 거는 뭐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바로 떠오르죠.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이 시도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요. 조립 및 세팅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일 텐데요. 일단 컴퓨터를 모르는데 본인이 직접 견적을 내야 한다. 벌써부터 막막합니다. 예, 깜깜해요. 이게 사실 초보나 고수나 어렵기는 매 한 가지거든요. 이 초보자들은 도대체가 무슨 용어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 시작조차 어려운 거고요. 고수들은 정해진 견적 안에서 뭐 최대한 합리적이고 좀 내가 마음에 들게 견적을 내야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고요. 고수나 초보자나 각각 어려운 사정이 뭐 다 있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아무튼 다시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 견적을 내라고 하면 뭐 어찌저찌 하긴 하는데 이런 불상사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텔 11세대까지만 지원을 하던 마더보드를 샀는데 CPU는 12세대를 샀다든지 DDR5 전용 보드인데 DDR4램을 샀다든지 물론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초보자분들에게는 좀 이러한 사소한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고요. 문제가 터졌을 때 대처 또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겠죠. 컴퓨터에 대해 잘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던가 아니면 PC 지식을 터득하던가. 이 후자 같은 경우는 좀 너무 광범위해서 아마 전자의 방식이 그래도 조금 더 많을 것 같긴 한데요. 만약 지인이 견적도 내주고 뭐 조립도 도와주고 그러면요, 맛있는 밥 한 끼 정도는 꼭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조립해 주시는 분들이 뭐 거창한 거 봐라고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재능 기부 수준이 있죠. 그런데 조립해 주는 거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격 대비 성능은 뭐 당연히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부품도 인터넷 최저가로 구매를 한 거고요. 조립 비용도 본인이 조립을 할 테니까 세이브가 될 거고요. 하지만 그만큼 알아봐야 하는 시간, 뭐 조립하는 시간은 물론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방식의 난이도는 조금 높다고 봐야 하겠죠. 또한 모든 제품들이 새 제품이기 때문에 부품마다 다르지만 대략 3년 정도의 무상 AS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장났을 때 걱정이 없다는 점도 유지보수 비용에 있어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제 기준에서는요, 뭐 10점 만점이 당연하지만 이건 초보자들을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생길 수는 있겠다. 강추를 하기에는 초보자분들은 너무 어렵지 않을까? 좀 요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아마 고수나 초보자들 전부 중고장터에서 물건을 사야겠다고 뭐 한두 번쯤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가격만 놓고 보자면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방법이에요. RTX 3060 Ti를 예로 들자면 새 제품보다 중고 매물이 저렴한 거는 뭐 누가 봐도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초보자라면 가장 비추하는 방법, 특히 당근 흔드는 곳에서 컴퓨터는 뭐 초보자라면은 구매를 좀 안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인텔 2세대, 3세대, 4세대 넣고요 40만원, 50만원 뭐 이렇게 파는 게 그냥 흔합니다. 진짜 진짜 이건 날강도 새끼들이에요. 한 명만 걸려라 좀 이런 식인 거죠. 대충 쓱 보면은 뭐 성능과 대략적인 시세가 다 파악이 된다. 그리고 향후 AS 대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좀 요렇게 고수분들이라면은 제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좋은 매물 잘 구매하시거든요. 초보자분들이라면은 굳이 리스크를 안으면서까지 당근을 흔들거나 중고장터를 기웃거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중고시장 매물 자체는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초보자의 입장에서 그마저도 난이도가 높을 테고요. 고장이 난다면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컴퓨터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 뭐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면은 중고 쪽은 진짜 쳐다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고수분들은 제외. 인터넷 커뮤니티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인이 얼마에 판대요, 뭐 지인껌 사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글들이 꽤나 많이 올라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그러한 게시글들 중에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를 제외를 하면은 전부 야 이거 어떻게 옛날 컴으로 저렇게 눈탱이를 치려고 하지? 저게 친구 사이가 맞나? 호구 새끼로 보는 건가?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댓글들도 뭐 손절해라, 뭐 친구 아니다, 뭐 이런 댓글들로 도배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친구나 지인들 제품을 보면은 가격 대비 성능도 썩 좋지 않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판매하는 친구 그리고 구매하는 내 입장 이 전부가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 제품 사서 잘 쓰고 있다가 컴퓨터 잘하는 지인이 확인을 해보니까 야 이거 뭐 70만 원이면 훨씬 좋은 컴퓨터 맞춘다 요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진짜 이 빈정이 확 상하거든요. 좀 그런 사람 사이의 문제도 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구매 난이도의 자체는 굉장히 쉽겠죠. 지인 제품을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유지비는 고장이 났을 때 무상 AS 기간이 만료가 되었다면은 꽤나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장이 나면은 뭐 사실상 동일 부품 교체밖에는 답이 없을 테니까요. 요런 거를 종합했을 때 저는요, 굳이 초보라면은 좀 지인 제품을 가지고 오시는 거는 요것도 조금은 말리고 싶긴 합니다. 물론 뭐 착한 지인들도 있어요. 뭐 제가 싸잡아서 매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는 광고라고 오인해서 욕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외압 없습니다. 돈 1원 한 푼 안 받았습니다. 도래 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거는 PC 커뮤니티에서도 꽤 나오는 말이기는 해요. 정확히는 지인들이 컴퓨터를 물어볼 때 내가 케어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 조금 좀 애매한 사이 좀 이럴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그냥 컴퓨전에서 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죠. 가격이 최저가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서비스가 엄청나게 친절한 것도 아니고요. 단지 수많은 용산 조립 업체 중에서 뭐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거 말고는 뭐 딱히 메리트가 없다고 뭐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그게 컴퓨전 구매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컴퓨전의 경우는 조립업체이긴 하지만 그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품을 대량으로 소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잠깐 추가 설명이 필요한데, 베이스는 용산에 조그마 있던 조립업체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연매출 1조를 넘은 기업입니다. 컴퓨전이요. 아무튼 이러한 기업 규모 덕분에 지금도 특가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서 이런 제품들을 사면은 네이버 최저가보다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특가 제품이 아니어도 새 제품을 구매했을 때의 리스크를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컴퓨전 후기가 별로예요, 뭐 응대가 별로라고 하던데요. 좀 이런 후기들은 뭐 삼성이나 뭐 LG에도 있습니다. 초보자를 기준으로 눈탱이를 맞는 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컴퓨터는 한 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그냥 무난하게 컴퓨전에 가서 새 제품을 산다면 최저가까지는 아니지만 좀 굉장히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사기를 맞을 염려가 없고요. 규모가 있기 때문에 뭐 AS도 무난합니다. 가격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는 건 아니지만 평판을 신경 써야 하는 업체를 이용하자는 게 이 해당 항목의 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조립업체의 1등 이미지가 있는데 괜한 걸로 꼬투리를 잡히면은 업체 입장에선 그게 더 손해겠죠. 그리고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 중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매 난이도 어렵지 않죠. 유지비 또한 새 제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 평점은 그저 무난? 좀 요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팬심이 있다면 추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는 좀 작지만 앞살에 있는 컴퓨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체 평판도 생각을 해야 하고요. 이미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또한 작업 환경이나 게임 환경을 이제 구축해 놓고 실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업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장점은 업체가 좋다고 하는 제품들을 주로 미는 거고요. 단점은 그렇다 보니 이 제품의 다양성은 떨어지는 편인 거죠. 대량으로 부품을 받아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특가 PC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때 가격은 꽤나 저렴해집니다. 네이버 최저가하고 비교를 해도 더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죠. 또 AS의 경우도 작은 규모 치고는 좀 생각 외로 잘해줍니다. 응대 괜찮을 거예요. 이런 것도 역시 평판의 문제죠. 잘못 입소문 나면은 진짜 개박살 나거든요. 아쉬운 점이라면 앞서 얘기한 제품의 다양성과 어느 업체가 좋은 업체인지 소비자들은 좀 알기 쉽지 않다는 거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좋은 업체란 뜻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서두에 팬심이 있다면 이라고 붙인 거고요.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이야 많지만 여러분들이 광고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업체 측에 제가 예상하지 못하는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는 월별 견적으로 들어가면은 최저가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준수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역시 AS도 무상기간 동안은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제품이 다양하지 못하고 특가 PC가 뜨는 시기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좀 한정된 기간이 아니라면은 가격이 조금은 애매해질 수가 있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팬심까지 추가가 되었을 때 좋은 구매 루트다. 요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난 양의 조립 컴퓨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라고 설명을 하면 될까요? 레퍼런스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오히려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릴 수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초보자를 배려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중급자 이상인 분들을 위해서 여러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다면 좋은 정보를 얻고 비교도 하기에는 확실히 좋은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견적을 넣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지만 역시 초보자 기준으로는 조금 어렵죠. 견적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저는 다나와 서비스 중 하나인 샵다나와 기준으로 좀 가격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샵다나와는 가격에서는 좀 살짝 애매합니다. 좀 완전 정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제품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제품들을 살펴보면은 좀 장단점을 떠나서 저의 소비 성향과는 조금은 다른 곳입니다. 견적내는 서비스는 좀 자주 애용을 했지만 이 샵다나와에서 구매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성향 차이겠죠. 다만 위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많은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요. 레퍼런스 수준으로 굉장히 많은 PC들을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많은 조립업체들이 입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함과 볼거리는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가격이라는 것에 국한이 되지 않고 천천히 둘러보면서 나한테 맞는 컴퓨터를 찾고자 한다면은 그때는 마음에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기억에는 샵다나와가 한 번에 많은 PC를 구매를 할 때 유용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물론 저희는 개인 거기에 초보를 상대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요 정도 선에서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UI도 깔끔하게 잘 정돈이 돼서 유저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것도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유지 비용도 당연히 새 제품이니까 초기 한 2~3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 난이도도 낮은 편이고 유지 비용도 무상 AS 기간이 있어서 만족할 만하지만 이 초보자 기준에서는 조금 추천은 애매하지 않을까? 요 정도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대기업, 흔히 삼성 컴퓨터, HP 컴퓨터, 델 컴퓨터, 좀 요렇게 대기업 브랜드에서 완본체로 출시가 되는 제품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사실 뭐 아니면 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격만 보자면은 이걸 왜? 좀 요렇게 떠올리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가성비 좋다고 광고하고 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가격 개판입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가끔씩 뜨는 특가 제품들이 진짜 미쳐 날뛰는 수준입니다. 이 가격에 이게 가능한가? AS의 브랜드 생각하면은 좀 닥치고 구매 각인데 요러한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럴 때가 언제냐면요, 빅스마일데이나 11절 요런 것처럼 카드 할인 붙이고 쿠폰 할인 붙이고 업체 할인 붙이고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요럴 때 구매를 하면은 가성비가 가끔씩 미쳐 날뛸 때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 커뮤니티에서 i5 12세대하고 RTX 3070 이렇게 조합이 된 에이수스 데스크탑을 구매를 했다고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119만 원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생각해도 새 제품 기준으로 굉장히 저렴하네요. 저도 그 딜을 보자마자 와, 이 정도면은 조립컴이 필요 없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메리트가 충분했던 좀 그러한 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HP 미니 PC의 경우도 드래곤볼로 조립한 것보다 저렴해서요, 21년, 22년도 중순까지 많이 팔리기도 했죠.
대기업 제품을 쓰고 있는 분들을 보면 해당 기업 제품은 무조건 구매를 해야 한다거나 좀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이 들어간 PC를 구매했거나 성능에 크게 관심이 없거나 AS는 꽤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 보통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가 PC를 얘기를 하자면 이 특가라는 게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생뚱맞게 재고 처리 마냥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 특가 PC를 제외한다면 가격은 제 웃음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 PC의 경우는 뭐 참고 정도만 하시라고 제가 마지막에 설명을 했고요. 내가 해당 브랜드에 애착이 많은 게 아니라면은 구매 타이밍에서는 뭐 애매한 거는 뭐 당연하죠. 이렇게 가성비는 낮지만 반대로 구매 난이도와 유지비도 낮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추천 코멘트는 특가 빼고는 쳐다보지도 말자 입니다. 네, 이렇게 대략적인 컴퓨터 구매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요것 말고도요, 구매 방법은 더 많습니다. 뭐 쿠팡이나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하거나 중고만은 전문으로 판매를 하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거나 굉장히 좀 짜잘하게 들어가면은 더 설명할 것도 많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초보자 기준에서는 뭐 여러 가지 항목에서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좀 요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 일부의 영상은 뭐 컴퓨터 구매 방법을 A부터 G까지 알려준다 뭐 이러한 느낌보다는 요 방법은 요런 느낌이구나 뭐 이렇게 좀 막연했던 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좀 그런 영상이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당연히 외압 없습니다. 뭐 이런 거는 두세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하지 않죠. 또한 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얘기해봤기 때문에 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당연히 느끼는 바도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뭐 반박시 님 말이 맞다는 걸 끝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 영상은 초보자들에게는 어렵지만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 컴퓨터 부품을 구매를 해서 조립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023년 1분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재미없었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취소? 재미없어. 자,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오늘 영상은 좀 맛보기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다음 2부 영상부터가 이제 찐으로 시작하는 영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두 지갑 충전 빵빵히 해두세요.